안녕하세요, 인키입니다. 미지에 대한 공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원초적인 공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공포심을 다루는 장르를 코즈믹 호러라고 하는데, 당연 코즈믹 호러의 대가는 크툴루 신화를 지은 러브크래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지구에서 공포와 광기로 지배했던 고대 악신의 신화. 러브크래프트의 크툴루 신화에서 인간은 신의 관심을 받는 존재가 아닌 보잘것없는 일개 종족으로서 거대 우주의 신비와 공포스러운 비밀들,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 압도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데이곤에서는 물속 깊은 곳에 도시를 만들어 살고 있는 미지의 바닷속 종족인 딥원이 숭배하는 수신 데이곤을 만나게 된 평범한 한 선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러브크래프트의 단편소설인 데이곤을 그대로 가져와 마치 그 모든 장면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코스믹 호러의 원조 맛집이 보여주는 미지의 공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일푼에 그나마 고통을 덜어주던 마약까지 다 떨어져가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방 안의 한 남자. 결국 마지막 일기를 쓴 후 자신의 다락방에서 뛰어내리기로 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마지막 일기를 누군가 읽게 된다면 내가 그저 약에 취해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It was in one of the most open and least frequented parts of the broad Pacific that the packet of which I was supercargo fell a victim to the German sea raider. 그는 과거 전기선에서 일하던 화물 관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일하던 전기선이 독일 경비선에 납포되었는데 그것은 태평양의 망망대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죠. The Great War was then at its very beginning, and the ocean forces of the Hun had not completely sunk to their later degradation. So that our vessel was made a legitimate prize, whilst we of her crew were treated with all the fairness and consideration due us as naval prisoners. 그 당시는 독일의 해군력이 건재하던 시기였으며 그가 일하던 전기선은 그들의 합법적인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승무원이었던 그와 그의 동료들은 해군 포로로서 독일 해군의 정중한 대접을 받았고 그만큼 포로에 대한 감시도 소홀하여 그는 포로가 된 지 닷새 만에 대량의 물과 식량을 작은 보트에 실어 홀로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When I finally found myself adrift and free, I had but little idea of my surroundings. 허나 그는 항해자가 아니었기에 얼마 안가 드넓은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되었고 해를 보며 간신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살이 탈 듯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며칠을 표류하는 동안 지나는 선박이나 사람 사는 육지에 닿기만을 애타게 기다려보았지만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 위 수평선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그는 조금씩 희망을 잃어가며 이 망망대해에 홀로 남았다는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But neither ship nor land appeared, and I began to despair in my solitude upon the heaving vastness of unbroken blue. The change happened whilst I slept. 그렇게 기절하듯 잠이 든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슬며시 잠에서 깬 남자는 이상한 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사방에는 끝없이 진흙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그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죠. 흉측하리만큼 검고 끈적거리는 처음 보는 형태의 괴상한 진흙. 보트는 꽤 멀리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눈을 뜬 자신의 상황에 놀랍기보단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흙과 공기 중에서 느껴지는 간담이 서늘해지리만큼 불길한 무언가가 직감적으로 느껴졌죠. 그 끝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끔찍하고 역겨운 진흙 속에는 썩은 물고기를 비롯해 정체 모를 생물의 사체가 널려 있었고 악취 또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꽉 틀어막은 듯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보는 그 광경은 거대하고 역겨운 공포가 되어 남자를 짓눌렀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어 심연과도 같은 새카만 하늘에서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초된 보트 안으로 기어들어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보려 했지만 그의 머리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화산 폭발로 해저면의 일부가 수면으로 솟구친 것뿐이며 무수한 세월 동안 심해에 숨겨져 있던 지역이 드러난 것뿐이라고. 허나 그곳엔 그 흔한 파도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으며
죽은 생물을 먹고 살 법한 바다새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횡랑한 곳이었죠.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는 가만히 보트에 앉아 몇 시간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땅의 끈적거림이 점차 줄어들고 걷기에 알맞을 정도로 땅이 말라갔고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한 남자는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물과 식량을 챙겨 바다가 사라진 이유와 구조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탐사하기로 합니다. 그는 꾸준히 서쪽을 향해 멀리 보이는 한 언덕을 길잡이로 삼아 걸어갔고 That night, I encamped, and on the following day still travelled toward the hummock, though that object seemed scarcely nearer than when I had first espied it. 그렇게 그곳에 표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그는 언덕의 기슭에 도착하게 됩니다. 언덕은 멀리서 보기보다 훨씬 더 높고 거대했으며 중간에 있는 골짜기로 인해 지세 또한 상당히 가파른 편이었죠. 결국 한참을 오르던 남자는 지쳐 끝까지 오르지 못한 채 기슭에서 잠이 들었고 그날 밤 그의 꿈자리는 매우 사나웠습니다. I know not why my dreams were so wild that night. 그가 꿈에서 보았던 환영은 맨정신으로 다시 견디기에는 심히 벅찬 것들이었죠.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느새 떠버린 달을 바라보던 그는 자신이 낮의 길을 떠났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생각인지 깨닫게 됩니다. 탈듯한 해가 있을 때 오르지 못할 것만 같던 눈앞의 언덕도 이제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 그는 짐을 들고 언덕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언덕에 오르기 전까지는 단조로운 무늬가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 그에게 막연한 공포를 심어주었지만 언덕 꼭대기에 이르러 아직 달빛이 닿지 않은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채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 혹은 협곡으로 보이는 곳을 내려다본 그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계곡 아래로 발을 내딛는 남자. 계곡의 안쪽에 들어서자 그곳엔 아직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고 어두운 곳만이 보이던 그때 All at once, my attention was captured by a vast and singular object on the opposite slope, which rose steeply about 100 yards ahead of me. An object that gleamed whitely in the newly bestowed rays of the ascending moon.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남자는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천천히 다가갔고 거대한 돌덩어리 같던 그것은 가까워질수록 놀라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That it was merely a gigantic piece of stone, I soon assured myself. But I was conscious of a distinct impression that its contour and position were not altogether the work of nature. A closer scrutiny filled me with sensations I cannot express. 그 엄청난 크기와 마치 세상이 탄생했을 때 깊은 바닷속 저 아래서 입을 벌리던 심연에 있을 법한 물건. 그곳을 에워싼 경사면 위로 높이 솟아오른 달은 강렬하면서도 기묘한 빛을 내뿜었고 이윽고 계곡의 안쪽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줄기가 양쪽으로 굽이치듯 흐르며 비탈 위에 선 남자의 주변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살아오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듯한 난생 처음 본 미지 속 존재의 거대한 조각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는 아주 가까이 다가가 그것에 그려진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The writing was in a system of hieroglyphics unknown to me and unlike anything I'd ever seen in books. Consisting for the most part of conventionalized aquatic symbols such as fishes, eels, octopi, crustaceans, mollusks, whales, and the like. Several characters obviously represented marine things which are unknown to the modern world, but whose decomposing forms I had observed on the ocean-risen plain. It was the pictorial carving, however, that did most to hold me spellbound. Plainly visible across the intervening water on account of their enormous size were an array of bas-reliefs whose subjects would have excited the envy of a Doré. I think that these things were supposed to depict men, at least a certain sort of men, though the creatures were shown disporting like fishes in the waters of some marine grotto, or paying homage at some monolithic shrine
which appeared to be under the waves as well. Of their faces and forms I dare not speak in detail, for the mere remembrance makes me grow faint. 그는 자신이 현존하는 가장 대단한 인류학자의 상상을 뛰어넘는 과거와 마주했다는 사실에 놀라며 앞쪽의 웅덩이에 비치는 기묘한 달빛을 바라본 채 깊은 사색에 잠겼죠. 그리고 그때 그는 그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Then, suddenly, I saw it. With only a slight churning to mark its rise to the surface, the thing slid into view above the dark waters. Polyphemus-like and loathsome, it darted like a stupendous monster of nightmares to the monolith, about which it flung its gigantic scaly arms, the while it bowed its hideous head and gave vent to certain measured sounds. I think I went mad then. 그는 그것을 마주한 순간 광기에 휩싸였고 비탈과 절벽을 정신없이 오르고 저추된 자신의 배로 돌아갈 때까지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I believe I sang a great deal and laughed oddly when I was unable to sing. 그는 자신이 보트에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거대한 폭풍이 치던 것은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들었던 소리는 엄청난 천둥과 함께 자연이 가장 흉포할 때 내는 어떤 소리였음을 확신했습니다. 이후 눈을 떴을 땐 남자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When I came out of the shadows, I was in a San Francisco hospital. Brought thither by the captain of the American ship which had picked up my boat in mid-ocean. In my delirium, I had said much, but found that my words had been given scant attention. 그가 아무리 본 것들에 대해 설명해도 그 어떤 사람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렇게 그는 그날의 기억을 홀로 품은 채 자신의 작은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It is at night, especially when the moon is gibbous and waning, that I see the thing. I tried morphine, but the drug has given only transient surcease and has drawn me into its clutches as a hopeless slave. So now I am to end it all, having written a full account for the information or the contemptuous amusement of my fellow men. 집으로 온 그는 자신이 보았던 것이 순수한 환상이 아니었나 하고 자신에게 자주 되묻곤 했습니다. 독일군의 배에서 탈출한 후 보트를 타고 표류하다 태양빛을 오래 쬐 나머지 열사병에 걸려 광분한 상태에서 본 환상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죠. This I ask myself, but ever does there come before me a hideously vivid vision in reply. I cannot think of the deep sea without shuddering at the nameless things that may at this very moment be crawling and floundering on its slimy bed, worshipping their ancient stone idols and carving their own detestable likenesses on submarine obelisks of water-soaked granite. I dream of a day when they may rise above the billows to drag down into their reeking talons the remnants of puny, war-exhausted mankind. Of a day when the land shall sink and the dark ocean shall ascend amidst universal pandemonium. The end is near. I hear a noise at the door, as of some immense slippery body lumbering against it. It shall not find me. God, that hand! The window! The window!
평범한 인간의 정신으로 거대한 미지 속 존재인 바다의 신을 마주한 그는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미쳐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러브크래프트가 말하는 코즈믹 호러의 핵심은 강대하고 이질적이며 기괴한 존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개미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미가 지구 위의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간이 데이곤을 깨닫고 미쳐버린 것과 같이 말이죠. 스팀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데이곤은 소설의 형용하기 어려운 분위기와 이미지를 잘 살린 수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까지 완벽하게 무료 게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로웠던 것 같네요. 오늘의 공포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